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E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영국 정부가 해운업계를 대상으로 북한의 불법 선적 관행과 제재 회피에 관한 정보를 담은 지침을 발간했습니다. 대북 제재 대상자와의 금지된 활동에 관여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다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 재무부는 27일 해상 운송업계를 대상으로 북한의 불법 선적 관행과 이에 연루돼 제재를 위반할 수 있는 위험성을 명시한 금융제재 이행 지침을 발간했습니다. 영국 재무부 산하 금융제재 이행국은 이 지침에서 제재 대상국의 불법적인 활동이 해양산업과 관련된 여러 분야에 걸쳐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해상보험회사와 성급협회, 석유기업을 비롯해 정유공장 선박 등록기관, 세관항만 해운산업협회 등 관련 기관들이 모두 금융제재 위반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것입니다. 금융제재 이행국은 특히 제재 회피를 위해 이용되는 불법적이고 의심스러운 선적 관행을 지적하면서 대표적 사례로 북한을 꼽았습니다. 석탄과 원유, 석유 제품의 불법 이전에 쓰이는 선박간 환적과 선박 위치를 알리는 선박 자동 식별 장치 임의 조작을 비롯해 선박의 출항지와 화물의 도착지 등 관련 정보를 숨기기 위해 선화증권, 송장, 보험 증명 등 선적 거래에 따르는 문서 조작 행위 등이 모두 북한의 불법적이고 의심스러운 선적 관행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위반 행위에 대해서 해운업계가 명확히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금융제재 이행국은 또 이번 지침에서 북한과 이란, 리비아, 시리아를 해운업계가 주의해야 할 주요 제재 대상국으로 지목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경우 유엔과 유럽연합의 중대한 제재 조치 대상이며 광범위한 제재 아래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북한의 불법 선적 관행에 관여할 경우 제재 위반 위험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대북 제재 아래에 있는 일부 개인과 단체들이 선적 물품과 자금 서비스의 최종 목적지를 숨기기 위해서 위장회사를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해운업계가 대북 제재 대상자와의 금지된 활동에 관여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영국 재무부의 금융제재 이행국은 북한 관련 활동에 수반되는 복잡성과 위험성을 고려했을 때 모든 대북 활동을 금융기관 등 관련 기관과 사전에 논의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운업계는 금융제재를 위반하지 않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며 영국과 유럽연합 유엔의 금융제재 준수 실패에 따른 결과를 인지하고 있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BOE 뉴스 지다겸입니다. 미국과 한국이 미사일 지침을 개정해 한국이 고체 연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건 한국의 우주발사체 개발뿐 아니라 군사적 정찰 감시 능력 개선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지침 개정과 관련해 미국 국방부는 미얀 동맹과 한국 방어에 대한 확고한 공약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정찬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군은 지난 21일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음성과 영상 등을 반경 6,000km 이내로 보낼 수 있는 첫 번째 통신위성 아나시스 2호를 쏘아 올렸습니다. 미국 민간우주 탐사기업 스페이스X의 펠컨 9 로켓에 실린 아나시스 2호 발사에는 액체 연료가 사용됐는데 만일 이 같은 발사체에 고체 연료를 사용한다면 발사 비용을 10분의 1로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켓이 군사용 미사일로 전환될 경우 고체 연료의 위력은 더욱 높아집니다. 액체 연료를 사용할 경우 발사대에서 미사일 본체를 세우고 연료와 산화제를 주입할 때 걸리는 최소 시간 40분 안에 상대국 방호망에 포착될 가능성이 높아 오히려 역공격을 유발할 수 있지만 고체 연료는 기습적인 발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스칸데르급 신형 미사일 등 이미 고체 연료 미사일을 개발 중인 북한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도 고체 연료를 사용한 기습 공격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19년 연말에 김정은이 직접 세형의 전략무기를 곧 보게 될 것이다 라고 공언을 했는데 그게 아마 이 고체 연료 ICBM, 즉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그런 기습 공격용 무기가 되지 않을까. 미국 정부가 1979년 미한 미사일 양해각서 체결 당시부터 금지했던 고체 연료 사용 제한을
이번에 해제한 것은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을 포함한 동북아 정세의 안정을 고려한 측면이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미국이 대중견제 차원에서 한국의 탄도미사일 관련 제약을 모두 풀어버릴 수 있다는 일종의 신호를 보낸 것 아니냐는 관측입니다. 미중 갈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한국의 추후의 군사기술로 전용될 수 있는 과학적인 부분들을 허용해 줌으로써 미래에 중국의 갈등이 격화될 경우에 동맹인 한국을 통해서 압박할 수단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아니더라도 미래는 미국의 이익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 고체연료 해제가 한미 간 현안으로 남아있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연동된 것 아니냐는 일부의 시각도 있지만 한국 정부는 이번 협상에 반대급부는 없다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미한 미사일 협정도 사거리 800km 제한은 해제되지 않았습니다. 한국 정부는 안보상 필요하다면 이 같은 제한을 해제하는 문제를 언제든 미국 측과 협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럴 경우 중국 베이징과 일본 도쿄 등을 사거리에 둘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만큼 사거리 제한 규정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게 군사 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국방부는 미한 미사일 지침 개정과 관련해 미국은 미한 동맹과 한국의 방어에 확고한 의지를 견지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존 셔플 미 국방부 대변인은 28일 고체연료 사용 제한을 해제한 미한 미사일 지침 개정에 대한 VOA 논평 요청에 미국은 광범위한 안보 현안과 관련해 한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며 미한 동맹과 한국 방어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정찬배입니다. 미국과 호주가 외교 국방장관 회의를 통해 미북 비핵화 협상 지지와 대북 제재 완전 이행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두 나라는 또 인도태평양 지역 내 위협에 맞서기 위한 방위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김영규 기자입니다. 미국과 호주는 28일 워싱턴에서 열린 연례 양국 간 장관 회의 후 북한에 대한 제재를 완전히 이행할 것이라고 재확인했습니다. 미국의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과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 호주의 머리스 페인 외교장관과 린다 레이놀즈 국방장관은 공동 성명에서 미북 비핵화 협상에 대한 지지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완전 이행에 대한 약속을 단언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으로 인해 안보와 지역 안정에 제기되는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미국과 호주는 방위 협력을 강화한다면서 여기엔 군 배치 사안이 포함되어 있으며 두 나라는 인도태평양 지역 내 미군 주둔이 해당 지역의 안보와 번영을 지난 75년간 지켜오는데 필수적이었다는 것을 인식했다고 말했습니다. 두 나라 장관들은 예전보다 더 경쟁적인 인도태평양 지역 내 여러 도전 과제를 다루기 위한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법을 논의했다면서 여기엔 악성 회색지대 전술에 대응하는 것부터 지역 내 침략을 막기 위한 것이 들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에스퍼 국방장관은 호주 내 미군 주둔이나 중거리 미사일 배치 가능성 관련 질문에 두 나라가 보유한 역량에 대해 광범위한 논의를 진행했다면서 중국 문제와 관련됐다고 밝혔습니다. And I think it's important as we think forward about how do we deter bad behavior in the Indo-Pacific and how we defend the international rules-based order, in this case specifically with regard to China. 양국 장관은 또 중국이 핵무기 제한과 관련해 투명하게 나오고 미국, 러시아와 진행하는 3국 간 군축 협상에 성의껏 임할 것을 촉구하면서 핵 확산 금지 조약 NPT에 따라 중국은 핵 군비 축소와 관련해 효과적인 방안에 대해 협상을 추구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두 나라 장관들은 또 중국 공산당이 인도태평양 지역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벌이는 악의적 활동에 대해 논의했다면서 두 나라는 민주주의적 가치와 법치를 기반으로 이에 대응할 것이라면서 한국, 일본 등의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And I'm confident that our partners all across Europe and frankly, our democratic friends all across the world, whether that's in India or Japan or South Korea, our Australian partners are here today, understand that the challenge of our times is to make sure that those nations that do value freedom and do want economic prosperity based on the rule of law will join together to deliver that for our people. 두 나라 장관들은 그러면서 미국과 호주는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을 비롯해 인도, 일본, 한국 등과 나란히 동맹의 연결망 구조와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한교입니다.
미국 공군의 최첨단 전략자산인 B-1B 전략폭격기가 27일 일본 근해에서 미일 연합훈련을 실시하고 특수작전용 수직 이착륙기도 이례적으로 동해상을 비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태평양 공군사령부는 29일 괌 앤더슨 공군기지에서 이륙한 B-1B 랜서 2대가 지난 27일 일본 근해로 출격해 일본 항공자위대 소속 F-2 전투기 2대와 연합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동맹 파트너 국가와 연합훈련을 통해 영내 상호 운용성 강화와 준비태세 능력을 높이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전략폭격기를 미국 본토에서 인도 태평양 지역으로 전진 배치했다면서 이는 영내 상대국들이 폭격기의 전략과 운영 상황을 예측할 수 없도록 하는 미국의 국방 전략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민간항공기 추적 사이트 노콜사인에 따르면 27일 미군 특수전사령부 소속 수직 이착륙기 CV-22B 한 대가 일본을 출발해 한국 포항 인근 동해상을 비행했습니다. 특수부대원 이송을 주임으로 하는 이 항공기는 공대지 거리 측정과 기상 탐색 등의 레이더가 탑재돼 있고 2018년 미한연합 독수리 훈련 참여 후 첫 한국 상공 비행이어서 매우 이례적으로 보인다고 연합뉴스 등 한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북한 영변 핵시설의 우라늄 농축 공장에서 일반적 관리 수준을 뛰어넘는 활동이 포착됐으며 이는 우라늄 농축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암시한다고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가 밝혔습니다. 북한 전문 매체 38롤스는 28일 상업용 위성 사진을 분석한 결과 지난 1년간 차량이나 트레일러가 간헐적으로 관측되면서 일부 시설이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특수 궤도차와 우라늄 농축시설 내 액화질소 운반 트레일러로 추정되는 차량의 모습이 정기적으로 포착됐다며 이는 우라늄 농축 작업이 지속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38롤스는 또 시설 전반에 걸쳐 특수차량 서너 대가 주기적으로 나타나면서 정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건 단순한 관리 차원 이상의 움직임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거라면서 액화질소는 핵물질을 농축하는 과정에서 원심 분리기 가동에 필요한 핵심 요소라고 분석했습니다. 한국통일부가 30일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과 화상 면담을 진행하고 탈북민 단체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사무검사 시행 취지를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여상기 한국통일부 대변인은 29일 토마스 퀸타나 보고관과 이종주 한국통일부 인도협력국장이 한국 시각으로 30일 오전 9시 30분 화상 면담 방식으로 북한 인권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히고 퀸타나 보고관이 요청한 탈북민 단체의 사무검사에 대한 사항을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지난 22일 V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인권단체와 관련해 한국 정부의 균형적 접근법을 촉구하면서 대북 인권단체들에 대한 사무검사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듣기 위해 한국 정부와 접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남북협력을 중시하는 한국 정부는 탈북민 단체 2곳에 대한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한 데 이어 북한 인권 분야 등록법인 25곳에 대한 사무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해당 단체들은 폐쇄 속에 세뇌된 북한 주민들의 알 권리를 무시하고 헌법이 명시한 국민의 표현의 자유 탄압이라며 소송을 제기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BOA 모닝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